54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 제목 내일을 바꾸는 인생 공부. 저자 신진상. 출판일 2023년 5월 1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인생의 원칙을 정하자. 책 소개. 평온한 밤을 위한 인생의 클래식. 잠 못 이루는 오늘 당신이 묻고 고전이 답하다. 독서의 신이 말하는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심리학자 에리 프롬, 철학자 니체, 소설가 헤르만 헤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그리고 공자와 손자 등을 비롯한 동양 사상가들의 정수를 책 한 권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1년에 1000여 권을 읽는 대한민국 최고의 다독가인 저자 신진상은 감히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물론 우리는 저자처럼 그렇게 많은 책을 읽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만 저자가 요약하고 발췌한 고전의 고갱이들을 주머니 속에 주섬주섬 주워 넣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고전을 읽어야 할까?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난제에 대해 고전이 족집게 같은 해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난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자는 독서의 신답게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도 일목요연하게 7가지로 명쾌하게 정리한다. 가치관, 갈등, 공부, 습관, 목표, 사랑, 자아실현의 문제들이다. 인생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자아실현으로 끝나는 긴 여행이다. 당신의 인생에 낀 7가지 색깔의 다채로운 안개는 언제 속 시원히 걷혀질 것인가? 작가가 인용한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한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명언이다. 사람은 반드시 엄마의 뱃속에서만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안개 낀 나의 세계를 과감히 파괴하자. 알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새끼들을 돕는 어미 새처럼 고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당신을 기꺼이 도울 것이다. 저자가 안내하는 고전으로의 여행의 마지막 종점에 이르면 우리는 어느새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정답을 찾게 된다. 고전에서 답을 찾은 당신이 해야 할 7가지 성공의 법칙이다. 사랑하라. 갈등을 두려워 마라. 도덕률을 만들어라. 세상의 모든 책은 자기계발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당신의 멘토가 될 수 있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인생도 충만하게 바라보게 될 것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프롤로그. 아주 오래도록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던 감수성 예민한 프랑스 작가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소설을 남겼다는 그의 이름은 마르셀 프루스트입니다. 프루스트는 아예 잠들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나서는 기억의 여행을 떠납니다. 아주 긴 여행이었습니다. 코르크 마게로 외부의 소음을 차단한 자기만의 방에서 마르셀 프루스트는 자전적인 소설을 써 내려갑니다. 홍차의 적신 마들렌 한 조각은 과거의 유년 시절로 되돌아가는 기차표였습니다. 시간 여행을 떠난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죠.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단지 프루스트의 자전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문화, 그림, 연극 등 프랑스의 찬란했던 시절 벨 에포크의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백과사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만날 모든 문제는 고전 속에 답이 있습니다. 고전이 지혜의 보고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전 자체가 지닌 경쟁력입니다. 고전은 길게 보면 2500년, 짧게는 100년을 지나오면서 최고의 책으로 인정받고 많은 독자로부터 사랑을 받아 생명력을 이어온 책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인받은 스테디셀러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사랑받는 이유는 그만큼 가치 있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윤택한 생활을 누리지만 정신적으로는 200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했던 선현들의 고민과 그에 대한 해결책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고전으로 인정받은 작가들이 당대의 삶을 고민하면서도 선견지명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부분의 고전은 당대와 미래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전이라고 인정하는 저자들은 시대를 뛰어넘어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전에서 지혜를 찾고 이를 삶에 적용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으려고 고군분투하지만 인간의 두뇌와 감정은 공자가 살던 시절이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고대 그리스에 비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즉, 인간이 느끼는 행복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편안한 삶을 제공하고 지혜는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합니다. 지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쌓이게 됩니다. 공자의 논어가 지금도 지혜의 원천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공자의 말씀과 이에 대한 제자들의 해석 그리고 후대의 수많은 논어 해석자들이 더한 주석으로 공자의 지혜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지요. 복리 이자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지식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지혜는 복잡다단한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출발점에서 종착역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마주치는 문제들을 7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첫 번째 문제는 가치관입니다. 인생에서 제대로 된 가치관을 형성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느끼는 행복감의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삶에서 가치관이 필요한 문제들은 무엇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역시 해답은 고전에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가 충돌하는 시점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 것인지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저출산의 문제도 결국은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 범주는 갈등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사회 또는 개인의 삶 속에서 많은 타인을 만나며 친구를 만들거나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대적인 사람은 물론 가족, 친구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에 빠집니다. 어느 시대보다 다양한 인간관계를 누리는 현대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부와의 갈등 못지않게 내면의 갈등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에는 처방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전은 가장 탁월한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공부의 문제입니다. 공부는 대학을 가기 위해 청소년 시기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빨리 변하는 기술 속도에 맞춰 끝없이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의 결과는 달콤합니다. 물론 공부의 내용은 시간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하지만 공부의 본질은 어느 시대에나 똑같이 통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고전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습관입니다. 분 단위의 시간을 관리해야 하는 현대인들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바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서양의 현인들은 시간과 습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기 위해 자신을 단련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면서 자기 삶을 바꾸어 갔습니다. 누구 말대로 습관이 운명을 만듭니다. 인간은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으며 성장해 나갑니다. 다섯 번째는 목표입니다. 목표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동서양의 수많은 고전은 인생에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추구하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도우미입니다.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는 물론이지만 성공했을 때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을 합니다. 사랑은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 제목처럼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랑에 관계된 문제들은 새로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동서양의 많은 현자는 이미 이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사랑은 구관이 명관, 영어로 하면 old is but good is가 영원한 진리입니다. 마지막 문제의 범주는 자아실현입니다. 여러분이 자아실현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는 위에서 말한 6가지 범주의 문제들은 이미 해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삶의 목표는 자아실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아실현을 위한 과정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아실현을 이루는 날이 바로 진정한 평화를 느끼는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는 자아실현을 위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고전을 읽어야 합니다. 세대 갈등을 그 사회의 변화와 역동성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여기자는 주장입니다. 세대 갈등은 사회가 역동적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일본은 우리보다 세대 갈등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나라 전체가 나이를 먹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는 세대 갈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각 세대는 다른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카를 마나임의 주장은 100년이 지나서도 우리나라에 귀감이 됩니다. 저는 인생을 위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고 세상의 모습을 살피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관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즉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상호작용이지만 사람들은 사랑받으려고만 합니다. 주려는 사람과 받으려는 사람은 1대1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으려고만 하니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부자들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도 가난한 사람들과 다릅니다. 부자는 인생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조종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들은 자신이 인생이라는 비행기의 조종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승객의 처지에서 인생은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은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느린 것과 빠른 것, 이성과 감성 등의 요소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상대주의에 경도돼 허무주의의 늪에도 빠지지 말며 적절하게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현대인은 신의 말씀이 무조건 옳다고 따랐던 중세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은 죽었다며 절대성을 부정한 니체의 허무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적절한 삶의 균형지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고전은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등불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맹자는 인과 의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지만 무게 중심은 뒤에 있습니다. 공자는 인을, 맹자는 의를 강조했죠. 인이 개인적인 덕목이라면 의는 바로 사회적인 가치입니다. 맹자는 인이 아닌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견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이익을 추구하면서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는 세상이 올 수 있음을 맹자는 경계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이익을 추구합니다. 국가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혹세무민의 죄로 아테네 시민들에게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 그는 어떤 식의 대화로 위기를 돌파하고 있나요? 소크라테스의 대화술에서 배울 점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동시에 자신을 높이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감히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신탁의 힘을 빌려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강력한 권위에 호소해 자신의 지혜 그리고 무죄를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상되는 그들의 반론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충분히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부자는 인생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조종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들은 자신이 인생이라는 비행기의 조종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승객의 처지에서 인생은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고전에서 답을 찾은 당신이 해야 할 7가지 성공의 법칙. 1. 내 인생의 도덕률을 만들어라. 성공은 그 후의 일이다. 2. 갈등을 두려워 마라. 갈등을 극복하면서 인간은 성장한다. 3. 죽는 날까지 공부하라. 공부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4.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하는 이들의 습관을 배워라. 5.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수시로 점검하라. 6. 사랑하라. 안 되면 좋아하도록 노력하라. 7. 자아실현이 될 때까지 자기 개발을 계속하라. 저자 소개. 저자 신진상. 교육 컨설턴트, 독서 컨설턴트. 조선일보의 주간조선 편집국 IT팀 기자, 스피드북의 논술독해 연구소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강남 여의도, 일산 등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논술을 지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